다음 주제는 욕심입니다. 욕심. 네.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 아마 욕심이 없는 분들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욕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죠. 왜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냥 개념이 되게 단순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네, 엄청 단순하죠.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네. 이걸 못해서 개미의 95%가 돈을 잃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되게 홀짝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내가 산 주식이 오늘보다 오를지 확률이 50%, 내릴지 확률이 50%예요. 그러면 홀짝을 하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돈을 90%가 잃냐? 그게 의문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매수를 시작하기 전에 늘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이 종목을 총 얼마를 살 건지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사겠다. 아니면 그냥 주가 하락했으니까 물이나 열심히 타면 뭐 나중에 올라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네이버라고 할게요. 네이버가 한 500만 원치 사고 싶다. 그러면 네, 나는 이걸 그냥 무조건 500만 원만 산다. 이렇게 딱 정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두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 주 주말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건 당연하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살 때는 분할로 산다. 그걸 저는 이제 4등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 따라 틀립니다. 뭐 저는 10등분으로 사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뭐 총 1000만 원치 사니까 그냥 100만 원씩 쪼개서 사겠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저처럼 그냥 4등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 2등분은 안 됩니다. 최소 3등분입니다. 네. 최소 3등분 이상으로 사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네, 평단가 이상에서는 절대 사지 말자. 네.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매수의 핵심은 평단가 이상에서 사면 안 됩니다. 나는 500만 원치를 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치를 샀어요. 근데 주가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네,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불타기라고 표현을 하죠. 불타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이성이랑 내 그다음에 이 실제 돌아가는 이 상황이랑 나의 심리가 다 따로 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평단가 이상에서는 사지 않고 혹시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매수를 했는데도 목표 수익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냥 팔고 끝. 네, 그 종목은 이제 나랑 안녕. 다음에 또 좋은 가격대로 들어오면 다시 만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 물 타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근데 500만 원치를 다 샀어요. 나는 이제 처음에 한 4등분으로 해가지고 내가 처음 산 가격보다 한 15% 해서 한 20% 정도까지 떨어져야 500만 원치를 다 사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그만큼 떨어져서 500만 원치를 다 산 겁니다. 근데도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 또 고민이 되죠. 번뇌가 됩니다. 아,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하지만 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면 안 됩니다. 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타고 싶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계좌에서 사라. 그냥 이 계좌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예, 이 계좌는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우리 북극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생각하고 동결을 시켜놓고 다른 계좌에서 아주 낮아진 가격에서 사가지고 거기 산 가격에서 한 10%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 혹은 뭐 한 5% 정도 올라간다? 그럼 팔아야 됩니다. 네, 팔고 그럼 수익이 이제 약간 좀 생기니까 또 되게 기분 좋죠. 그러면 또 막 다른 떨어진 종목 막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종목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면 안 됩니다. 네, 그 돈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 샀다가 또 물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동결시켜 놓은 저 계좌에서 주가가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구경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졌어요. 다른 거 샀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짤짤이라고 표현하는데 짤짤이를 하는 돈은 항상 그냥 남겨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결시킨 계좌를 뭐 손절을 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투자 성향이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손절을 네,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일정 금액 이상 떨어졌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손절하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럼 샀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네. 파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6만 원에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6만 6천 원이 됐어요. 보통 저는 이제 한 10% 정도를 목표 수익률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미련 없이 보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 나 이거 아직 물량 다 못 채웠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물량 다 채웠던 못 채웠던 그냥 산 걸로만 팔아야 됩니다. 네, 팔아야 되고, 근데 혹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실제 주식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오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네오이즈를 그 원래 플랜은 뭐였냐면 네오이즈를 크게 이제 예, 이거는 그냥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네오이즈를 크게 두 계좌로 운영을 했었어요. 첫 번째 계좌는 28,000원에 샀었습니다. 작년 말쯤이었던가요? 28,000원에 샀는데 그게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19,000원인가 1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타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평당가가 2만 한 6천 원까지 내려갔지만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만 2천 원일 때부터는 제가 이제 다른 계좌에서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크게 투트랙으로 운용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만 2천 원에 샀던 것들은 이제 목표 가격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뭐 잘 보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메인 계좌가 문제인데 원래 한 2만 8천 원 이제 정도부터 샀으니까 제 계획은 원래 뭐였냐면 한 3만 3천 원 정도 되면 절반 정도 팔고 한 3만 6천 원 정도 되면 나머지 절반을 팔겠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샀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기대감보다 그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3만 3천 원에 파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처음 팔았냐면은 4만 원일 때 그 계좌에 있는 걸 처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5만 원 이상도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전에 그 분할 매도하겠다는 그 계획을 조금씩 그냥 금액을 올리는 것뿐이지 아, 나는 5만 원 될 때까지 하나도 안 팔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만 3천 원에 팔고 싶다는 거를 그냥 4만 원으로 올려서 그 정해진 수량은 팔아야 되지. 그거를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아, 3만 3천 원 말고 그냥 5만 원에 나는 팔 거야. 그러면 뭐 엄청 많이 먹잖아. 더블 먹는 거야.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상황이 변하면은 올려서 팔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더 욕심 부려가지고, 아, 이거 한번 끝을 한번 보자. 네, 이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딱 팔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팔린 금액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도 기분 좋아요. 왜?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더 기분 좋아요. 잘 팔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심리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투자 심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걸 느껴보시면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네오이즈 말씀을 드렸지만 환호합니다. 네, 외국에서 막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환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빠이빠이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해서 막 몰려올 때 나는 이제 안녕하고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다 칭찬할 때 나는 떠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조금씩 보내준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씩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4만 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3만 6천 원이 됐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주식 수를 엄청 늘릴 수 있는 기회네. 4천 원을 싸게 살 수 있잖아.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팔았으면 그만입니다. 네. 아, 물론 다 팔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네, 그게 주식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씩 사도 되죠. 그런데 내가 아직 팔 물량이 남았는데 내가 팔았던 금액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됩니다. 네, 그걸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000원까지 떨어졌으면 그냥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남은 거 그냥 털고 끝낼지 아니면 조금 더 그냥 가져가 볼지.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아까 4만 원에 1차적으로 팔았고 주가가 36,000원까지 깨고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남은 물량 다 던져버립니다. 네. 그냥 나머지 물량 못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2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시 스타트입니다. 안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팔았던 거를 일부 팔았던 물량을 다시 절대 사지 말자. 네, 그게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생각했던 가격 남아있는 물량이 그 생각했던 가격을 깨고 내려오면 그냥 미련 없이 던지는 겁니다. 수익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네, 괜히 가지고 있다가 평단가까지 내려오면은 그 멘탈이 완전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많이 벌면 벌수록 좋지만, 네, 어차피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잃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뭐 잡다한 이야기인데, 뭐 아시는, 네, 많겠지만, 그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뉴스가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 재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뭐 뉴스가 올랐으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그 종목이 호재로 예를 들어서 떴어요. 그래서 막 그 종목 뭐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절대 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때문에 뭐 하나 솔루션이 엄청난 이제 수혜주가 될 것이다. 네, 그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주가가 한 3%까지 상승을 했지만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 또 하락도 했습니다.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급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솔루션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뉴스가 나오고 봤더니 뭐 주가가 한 3, 4%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급하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때 바로 물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주가가 마이너스 한 3, 4%또 빠지잖아요. 그럼 나는 벌써 6%가 빠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면 마음이 또 엄청 아파요. 네. 그래서 항상 뉴스 같은 종목을 살 때는 느긋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 적정 가격대까지 왔으면 사는 거고 그냥 그 가격대를 넘어서 날아간다. 그러면 그냥 불구경 하는 겁니다. 강 건너에서 불구경 하시고. 두 번째는, 네. 아마 이 방에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자주 샀다 팔았다 하시면, 결국 하우스만 돈을 버는 겁니다. 하우스가 한국 거래소예요. 네. 세금이죠, 세금. 네. 세금으로 돈 다 줍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 주식 투자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아마 많지 않을 텐데, 한 0.23%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게 이제 조금씩 뭐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 팔 때 이제 그런 거래세가 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증권사에 수수료 조금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 샀다가 팔았다 하면 단타의 신이 아닌 이상은 내 돈이 점점 없어진다. 그 돈은 어디로 간다? 나라로 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 발전에 이바지를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 이게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숫자가 이제 돈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게 이제 화면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지만 저게 이제 내 돈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게 뭐 마치 그냥 우리 뭐 한 게임 맞고 치듯이 그냥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네, 실제 돈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금에 집어넣을 때 이게 내 지갑에서 100만 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제 머니 충전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신중하게 하고 매도는 그냥 내가 생각한 구간에 오면은 과감 없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결국 그렇습니다.
그냥 낚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이제 이걸 뭐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손절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그냥 제 목표 수익률이 올 때까지 그냥 한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떡밥, 네, 떡밥을 조금씩 이제 또 다시 또 줘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뭐 물 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고기가 잘 묶을 수, 나의 그 낚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저는 수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네,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제가 늘 이거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질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차피 투자를 잘하는데. 근데 저처럼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조금 더 나오지만 뭐 이 제가 투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본 1억 가지고 저는 뭐 100억을 만들었다 다 네 저는 저한테는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물가가 5% 정도 오르면 은행 예금이 한 3%에서 4% 정도 지금 주고 있고 나는 주식으로 한 6에서 10% 정도를 1년에 거둘 수 있으면 나는 성공한 투자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순간순간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걸 좀 잡아주면 네, 이제 뭐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장이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때 아마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